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저희가 기능 구현을 하다가 요거 형변환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자바의 형변환은 되게 중요하다고 자바 원싱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 객체를 우리가 다루면서 객체의 다형성이라는 개념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형 그리고 형변환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형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객체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걸 의미해요. 다형이라는 게 이제 그 형이 그 생김새를 의미하는 거고, 다가 많을 타니까 하나의 객체를 강아지로 볼 수도 있고 동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동물 사이에다가 뭐 포유류 이런 걸 하나 더 넣으면 강아지는 강아지도 될 수 있고 포유류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어요. 하나의 객체가 모습을 자꾸 바꾸죠. 그래서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모습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그 객체들의 그 공통점을 취합해서 서로 다른 객체를 통일된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서 다형성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간단한 예가 이거였죠. 강아지, 고양이, 닭 세 개 이제 세 마리의 동물이 있을 때 얘네들을 숨쉬기 같은, 그죠? 기능을 수행시키려면 하나하나 지목을 해서 너 숨을 쉬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강아지, 고양이, 닭 모두 숨쉬기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이니까 얘네들의 공통적인 기능을 동물이라는 걸로 뽑아서 동물로 다루자. 그럼 숨쉬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관되게, 그죠? 동물이라는 형태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게 다형성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다형성을 근데 잘 쓰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당연히 형변환 규칙을 알아야죠. 자, 이 형변환 규칙은 다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주 쉬운 방식으로 인트부터 할게요. 인트부터. 자, 했던 거 계속 또 나오죠. 중요한 거니까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A에서 D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는 절대 안 들어간다. 그렇죠? 왜냐? int, 더블. 서로 형이 다르니까. 그렇죠? D에서 A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int가 더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강조드려요. 이거는 A가 int가 아니라 이제 더블로 모습을 바꾸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형변환이 알아서 되는 걸 자동 형변환이다. 그렇죠? 안전할 때 자바가 해줌. 자,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이런 단순한 일반적인 값일 때는 데이터의 손실을 봅니다. 형변환을 했을 때 데이터가 좀 훼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완전한지를 판단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수의 표현 범위가 실수가 정수보다 넓으니까 데이터 손실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위에 거는 소수점이 무조건 잘려 나가니까 자바가 개발자야 네가 원하는 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다. 데이터가 잘려 나간다 하면서 해석해주기 전에, 그죠? 프로그램 만들어주기 전에 경고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동 형변환이고요. 수동 형변환 같은 경우는 자바는 이게 염려가 되니까 무조건 거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소수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여기 소수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소수점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를 인트로 바꿔서 써야 돼요. 그러면 개발자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동 형변환인 거죠. 자, 근데 수동 형변환 한다고 해서 이거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형변환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변환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숫자는 숫자끼리 형변환 가능한 거고, 객체는 객체끼리 형변환 가능한 거예요. 수동 형변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안전하냐 안 하냐. 자,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자바가 봤을 때 안전하지 않은 거고요. 이게 안전한지 않은지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자가 이거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 프로그램에서는 소수점이 잘려 나가도 프로그램에 큰 지장이 없다.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개발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자바는 무조건 안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수동형 변화는 무조건 자바가 안 해주니까 개발자가 판단해서 하는 거네요. 됐죠? 자, 여기는 쉬워요. 자, 근데 이제 객체 쪽으로 오면은 이게 일반형 변환. 자, 객체형 변환. 자, 객체 만들려면 이거 클래스 하나 필요하죠? 클래스 2개 필요겠네요. 자, 이번엔 뭐로 갈까요? 경차, 세단. 둘 다 자동차죠. 자, 경차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비 절감. 자, 기능인데 그냥 출력으로 다 대체합니다. 자, 세단은 안정된 주행. 자, 뭐 이런 이제 객체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소한 거라서 뭐 상태값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 프로그램 세계에서 자바 세계에서 쓰려면은 이제 만들어야죠. 경차 한 대 만들고, 뭐 더 만들고 싶으면 더 만드셔도 돼요. 경차 2대 만드는 거죠. 세단도 한 대. 이렇게 자동차 세대 만든 거죠. 자, 그리고 경차한테 뭐 연비 절감하라고 시킬 수 있는 거죠. 세단한테 안정주행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거 경차 1, 세단 1 이렇게 넣으면 이거 누가 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바가 이 경차 1에서 연비 절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경차 1이 경차라는 타입이라서 그런 거고, 그럼 자바는 어떻게 해요? 이 변수를 사용할 때 항상 이걸 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뭘 봐요? 이걸 보겠죠.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바는 경차 1은 무조건 연비 절감을 할 수 있어. 그죠? 자, 다시 말할게요. 자바는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경차 1이라는 변수는 경차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차 1 변수는 무조건 연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바는. 그래서 세단 역시 이거 보고 얘는 안정된 주행을 할 수 있어 라고 자바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경차 1 해놓고 안정주행 하라고 하면 이거 되겠냐라는 거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자바가 이 코드를 실행시키려고 할 때 경차 1은 경차니까 이걸 본단 말이에요. 여기 안정된 주행이라는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죠? 에러 나는 겁니다. 그죠? 에러 날 거 뻔하니까 자바가 실행 안 시켜주고 그냥 바로 여기서 빨간 줄 띄운 거예요. 너 이거 어차피 에러 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세단 1에다가 뉴 경차.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겠죠? 그죠? 무조건 에러 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세단 1이라는 변수에 만약 경차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 안 맞는 거죠. 실제 객체는 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객체인데 자바는 이걸 뭘로 보니까 세단으로 보니까 절대 이걸 실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주행 하라고 하겠죠, 경차한테. 그럼 얘는 얘대로 안정된 주행이라는 기능이 없으니까 계속 에러가 날 거예요. 요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경차에다 세단, 그러니까 세단에다 경차를 넣는 거. 전혀 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제 클래스를 자동차 클래스 하나 만들고 자동차니까 달리기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차랑 세단 둘 다 자동차니까 둘 다 달릴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한테 달리다를 직접 줘도 되지만 이렇게 확장해서 만들어라. 확장해서 만들어라. 화면에 물려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경차 1은 달리다 되죠. 세단 1도 달리다 되죠. 자, 뭐 에러도 안 나고 실행도 잘 됩니다. 자, 여전히 세단 1에다가 경차 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똑같은 이유예요. 경차 타입을 세단으로 형이 다르면 작동이 불일치하니까 이건 에러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바는 무조건 이거랑 이거랑 맞춰줘야 돼요. 타입이 안 맞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자바의 대전제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요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경차랑 자동차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바는 이 자동차 1이라는 변수를 봤을 때 타입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실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경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처럼 에러가 나야 맞죠? 자, 근데 이건 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실행도 잘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경차가 자동차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경차가 자동차로 형변환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죠? 여러분이 하지 않았죠? 누가 해준 거예요? 자바가 자동 형변 해준 거죠. 분명히 경차랑 자동차 타입 다른데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자바가 형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왜 해줘요? 자동 형변을 왜 해줍니까? 안전할 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왜 안전한지 볼게요. 자, 다시 자동차 1 했을 때 자바는 이걸 뭘로 본다? 자동차로 본다. 그렇죠? 자동차에는 뭐가 있어요? 달리다라는 기능이 있죠. 그럼 자바는 이 자동차 1을 자동차로 보고 달리다라는 기능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경차 보세요. 경차는 달리다라는 기능이 없을 수가 없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왜? 자동차를 그러니까 확장해서 만든 게 경차니까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경차가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경차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 없죠. 그렇죠? 경차의 연비 절감이라는 건 우리가 경차를 자동차로 바꿔서 다룰 때는 어차피 자바는 이 경차를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연비 절감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지조차 않습니다. 안 보이죠, 연비 절감. 왜? 자바는 이걸 뭘로 보니까? 자동차로 보는 거니까. 경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왜 안전한지는 알겠죠. 실행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됐죠? 자, 그럼 반대로 아까 반대로 해볼게요. 또 경차
요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요거. 그죠? 자, 이 뉴 자동차는 이거 자동차 타입이죠. 요거 넣어도 되겠죠. 똑같겠죠. 요거 안 해주죠. 왜? 형이 다르. 형 변환하면 위험함. 그러니까 자바가 안 해주는 거고, 안 해주고 아까처럼 여기서처럼 빨간 줄 띄워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왜 위험하냐 이거예요. 아까 이 기본형에서는 데이터 손실의 우려가 있었죠. 자, 근데 객체 타입에서는 왜 위험하냐면 잘못된 실행 명령. 잘못된 실행을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형변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동차 1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자동차 1에 제가 세단도 넣을 수 있고요. 또 뭐 넣을 수 있죠? 경차도 넣을 수 있고요. 자동차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 1에 이 셋 중에 하나가 그죠? 랜덤하게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 경차로 알고 어떻게 확신하고 뽑냐 이거예요. 자바 입장은. 만약에 여기에 세단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형변화해서 경차로 바꿔주면 우리는 이 세단을 경차로 보고 연비 절감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세단은 연비 절감 못하죠.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너 지금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어 하면서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거 안전한 거는 딱 이해되시죠? 경차가 자동차가 되는 순간 경차는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거를 무조건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자동차가 만약에 경차가 아니라 세단이 들어있으면 경차가 안정된 주행 못 하잖아요. 또는 세단이 연비 절감 못 하잖아요. 잘못된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경차 3. 그러면 자바는 이걸 경차로 보고 연비 절감을 시킬 텐데 실제로 그걸 수행하는 객체는 경차가 아니라 세단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세단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세단은 연비 절감 못 하잖아요. 그죠? 에러 나요.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코드상으로 딱 봤을 때 자동차에 경차를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개발자는 확실하죠. 이게 바로 위에다가 경차 넣어놨잖아요. 자바는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코드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자동차 1에 경차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자바는 이걸 해석할 때 자동차 1에 경차가 들어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기에는 세단도 들어올 수 있고 경차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경차 1이 들어있다고 알 수가 없어요. 코드를 실행해 보기 전까지는 자바는 모릅니다. 근데 개발자는 알아요. 우리가 짠 코드니까. 자동차 1이라는 변수에 경차 객체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드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바의 그 어떤 조심스러운 그런 제재를 자바가 고맙긴 한데 이건 나 믿고 그냥 진행해. 경차로 형 바꿔서 넣어. 라고 강제 형변화 할 수 있어요. 수동 형변화. 그러면은 이 자동차 1을 경차 타입으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문제 없죠? 왜? 실제로 경차잖아요. 자동차 1에 들어있던 거는. 그래서 다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서 본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객체 타입에서 형이 다르면 무조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제예요. 그렇죠? 근데 형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보다 상속 관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로 모습을 바꾸는 건 돼요. 경차가 자동차로 모습을 바꾸는 건 된다. 하지만 그 반대는 안 된다.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